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4년 6월 1일 낮 12시 반,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에 있는 오쿠보 초등학교는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신나해하며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급식 지도를 하던 한 교사가 반의 인원수가 맞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죠. 보니까 학생 2명이 비는 겁니다. 미다라이 사토미 그리고 츠지 나츠미. 평소 단짝이라고 불리던 둘이었는데 어딜 간 걸까요? 그런데 잠시 후 교실 안으로 터덕터덕 한 학생이 걸어 들어왔죠. 사라진 아이 중 한 명이었던 츠지 나츠미였습니다. 그런데 입고 있던 후드티는 피투성이었고 손에는 문구용 커터칼이 들려 있었죠. 나츠미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거 제 피 아니에요. 제가 자습실에서 사토미 죽였어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교사는 곧장 건물 3층에 있는 자습실로 뛰어갔는데 그곳에는 참혹한 모습으로 사토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피가 낭자해서 차마 눈뜨곤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즉각 구급대와 경찰이 도착을 했지만 아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망한 사토미 그리고 살인을 자백한 나츠미는 고작 12살 아이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2003년 4월, 나츠미 아버지는 딸을 주말 농구팀에 입단시켰습니다. 사실 나츠미는 학교와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평소 통학 시간이 너무 길어서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좀 애를 먹었던 거죠. 아버지는 딸을 이 또래가 모이는 지역 농구팀에 넣어서 친구를 좀 새롭게 만들길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농구팀에서 나츠미는 마침 같은 학교에 게다가 동갑내기인 사토미와 만나게 되는데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좀 소극적이었던 나츠미와는 달리 사토미는 주변에 친구도 많고 성격도 쾌활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과자를 만들고 비디오 게임하는 것 좋아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이 친해지면서 나츠미 역시 학교에서 조금씩 밝아지는 듯 했죠. 또한 사토미의 친구들과도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1년이 지나갔는데 그러던 사건 3달 전인 2004년 3월, 당시 나츠미는 친구들과 교환일기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당시 유행하던 인터넷 사이트 카페스타로 채팅을 즐겼죠. 이 카페스타라는 게 한국으로 치면 싸이월드와 버디버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나츠미가 교환일기를 쓸 때면 항상 끝에다가 다음 친구, 누가 써라 하면서 next 누구누구, 예를 들어서 영어로 next 사토미 이런 식의 인사말을 덧붙였는데요. 이게 좀 독특하고 재밌어 보였는지 친구들이 next 누구누구 이걸 따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니 그런데 나츠미는 그게 꽤나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베껴 쓰냐 하면서 친구들한테 크게 화를 냈는데 친구들도 당황했죠. 그래서 무안해져서 사과를 하고 더 이상 넥스트 안 쓸게 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이때 반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토미였죠. 너무도 사소한 것에 이렇게 딴지를 거는 나츠미를 이해할 수 없었고요. 이 일을 계기로 둘의 사이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10대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흔한 다툼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번엔 사토미가 같은 반 그 학급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나츠미가 이번에 바꾼 헤어스타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좀 지적을 하는 장난 게시글을 올린 겁니다. 이게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열흘 전 일이었어요. 반 친구들은 이 게시글의 내용이 놀림이었다기보다는 아주 사소했다라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이미 멀어지기 시작한 두 사람은 이걸 계기로 완전히 틀어졌고요. 심지어 나츠미는 복수하겠다라는 의미로 카페스타에서 사토미가 사용하던 아바타 디자인 바꿔버리고 삭제해버리고 소심한 대응을 했죠. 결국에
화가 난 사토미는 은밀하게 친구들한테 나츠미를 이제 교환일기 멤버에서 빼버리자라고 논의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커져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토미는 나츠미를 단순히 짜증난다 라고 여긴 반면 나츠미는 사토미에게 진심으로 사리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5월 28일 나츠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날 죽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과 다다음 날에도 죽여버릴 거야.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려. 내일 카터칼로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6월 1일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 2교시가 끝나고 마침 이날 사토미가 메모 하나를 나츠미에게 건넸습니다. 너 이제 우리 교환일기에서 빠져 라는 통보였죠. 이때 나츠미의 분노는 극에 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몇 시간 후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나츠미는 비어있던 자습실로 사토미를 불러냅니다. 두 사람만 있는 상황이죠. 나츠미는 커튼을 쳐서 아무도 이 자습실을 볼 수 없게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사토미를 의자에 앉혔는데요. 긴 대화는 없었습니다. 나츠미는 사토미 뒤에서 10cm짜리 문구용 커터칼을 꺼내들었고요. 그대로 친구의 목을 그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왼쪽 손목을 난도질하기도 했는데 당시 피해자 목에 입혀진 상처는 깊이가 10cm나 됐고 길이가 12cm, 상당한 상처입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었죠. 이 기습 공격에 괴로워하던 사토미가 푼 피를 뿜어냈고요. 이내 과다출혈로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문제는 그 후로도 15분 동안 나츠미는 현장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사토미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생사를 확인했던 거죠. 더 잔인한 건 그 와중에 쓰러진 친구 사토미를 걷어차고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사토미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자 피투성이가 된 채 나츠미가 태연하게 교실로 돌아가서 자백을 했던 겁니다. 체포가 되고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나츠미가 내뱉은 말은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전 이라크인이 미국 사람한테 한 것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벌어진 그 미국인 참수 사건을 모방했다는 뜻이었죠. 이게 차마 12살 여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너무 믿기 어려운데요. 이후에 경찰이 나츠미의 집을 수색했고 컴퓨터를 검토해본 결과 안에는요. 성인이 보기에도 너무 눈살이 찌푸려지는 잔혹한 영상과 사진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 애가 수위가 높은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잔인한 사진들을 모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폭력적인 소설과 영상물들이 줄줄이 발견되죠. 일본 언론은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나츠미가 이렇게 극단적인 공격 성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히키코모리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현실과 단절됐고 또 인터넷을 너무 많이 했고 애니메이션에 너무 중독됐고 라고 원인을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할까요? 나츠미는 평소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쓴 소설을 홈페이지에 연재를 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초등학생이 쓴 거라고는 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했죠. 특히나 나츠미가 푹 빠져있던 건 배틀로얄이라는 영화인데 아시겠지만 작은 섬에 갇혀서 어느 중학교의 한 학급이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서로 죽고 죽이기를 반복하는 그런 잔인한 내용이죠. 나츠미가 써놓은 소설 제목 역시 배틀로얄 속삭임이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패러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소설 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등장인물 대부분이 다 가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명만 본명을 사용하는 바로 그 사람은 피해자 미다라이 사토미였죠. 이 소설을 통해서 나츠미가 그동안 사토미를 얼마나 증오하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12살 초등학생이 자기 친구를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사건은 일본 열도를 당연히 뒤집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 아주 기이한 사회 현상이 나타났죠?
그 발단은 언론에 공개된 나츠미의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12살 귀여운 여자아이의 모습. 이게 사실은 잔혹한 살인마라고는 쉽게 매치가 되진 않죠. 그런데 대중은 귀여운 아이다 라는 이유를 들어서 나츠미의 팬이 되는 너무도 아이러니한 일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요, 이 아이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이 자칭 팬들이 나츠미가 사진 속에서 입고 있던 이 후드티, 네바다라고 써진 후드티가 매진되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인터넷에는 나츠미의 팬아트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이렇게 피가 묻은 커터칼을 들고 직접 나츠미 옷을 입고 코스프레를 하는 정신 나간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츠미에게 네바다 땅이라는 애칭을 붙였다고 해요. 처음엔 이름을 몰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본 포털 사이트에 네바다 땅을 검색하게 되면 연관 검색어에 가와이, 귀여워라는 단어가 따라붙을 정도죠. 이 비정상적인 나츠미 인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하다못해서 사상 최고로 귀여운 살인마라는 명목으로 팬클럽이 결성돼요. 정말 범인이 귀여워서 팬덤이 형성되는 이 역겨운 현상. 과연 자신들의 가족들이 나츠미에게 살해당했다면 똑같이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참 씁쓸하고 황당합니다. 처벌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소년법에 따르면 범죄자에게 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2살이었던 나츠미는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 2004년 9월 일본 가정법원은 나츠미에게 2년간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년 후인 2006년 9월에 법원이 이 보호기간을 2년 연장하게 돼요. 하지만 그것뿐이었죠. 결국 2008년 나츠미는 모든 처분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합니다. 이후에 여러 정신치료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결론적으로 소년법상 나츠미의 신상 공개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녀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사실 맨 처음 이 사건이 보도되었을 때도 미성년자의 신상 공개가 제한됐기 때문에 본명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바다 땅이라고 별명으로 통용이 되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한 방송사의 자료 화면에 나츠미의 일기장이 비춰졌는데 거기 뒷면에 남겨진 이름이 포착된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야 나츠미라는 이름이 알려진 거예요. 사실 이 사진도 흐릿한 단체 사진에서 네티즌들이 나츠미만을 뽑아서 약간의 변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약간 좀 인위적인 느낌도 나긴 합니다. 뭔가 뽀샵 처리를 한 것 같은? 한간에는 현재 나츠미가 개명을 했고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이루고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한편 사망한 사토미 유가족에 따르면요. 그 살인사건 후에 나츠미는 단 한 번도 유가족을 찾아오거나 혹은 사죄의 말을 건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던 12살 소녀. 이제는 30대 성인이 되었을 나츠미인데 그녀는 과연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나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싹 잊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은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분노와 충동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진 않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